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수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 진로 상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일관된 진로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진로를 정해야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 탐색을 할 때 단순히 흥미나 재능 위주보다는 또 이 직업 가치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 또래 그룹과 진로 적성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꿈과 재능을 찾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 에너지를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어드리는 진로 진학 상담. 자, 오늘은 미래를 밝히는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어떻게 찾고 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꿈의 지도를 오늘 그려주실 분이신데요. 청원여고 연구부장으로 계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또 우리 학생들이 꿈을 찾는데 현명한 길잡이가 돼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시죠. 이 김진 아카데미 대표이신 김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 아카데미 대표 김진입니다. 네, 그리고 상계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십니다. 최은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네, 이 잘하는 일과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접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무래도 진로 진학 상담의 첫 단추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학생들의 자신의 길을 좀 찾아갈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진로 진학 상담 역시 여러분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리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작진과 수험생 간에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진로 상담 학생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어떤 진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 꿈은 교사나 교수 쪽입니다. 어떤 영역에? 개인적으로는 과학 영역을 좋아해서 과학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상담으로 보다 좀 확실하게 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김진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예, 그 교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어디 가르치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학생이 그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원래 교사 쪽보다는 연구원 쪽으로 해서 가고 싶었는데 오빠가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직업하는 모습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자신의 개인 시간도 그렇고 괜찮은 직업이라고 느꼈어요. 오빠를 보면서. 네.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럼 잠시 뒤에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 한번 나눠봐요, 학생.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은경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직접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고1 후배가 생겼잖아요. 고2가 돼서 기분이 어때요? 되게 남들은 별로 이렇게 겪을 수 없는 그런 상담인 것 같아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좀 싱숭생숭하기도 해요. 고2 때가 가장 그 중간이라 좀 이렇게 학교 생활에 가장 많이 그 익숙해진 그런 시기라서 편하게 이제 지낼 수가 있는데 네. 고2가 돼서 아마 또 그 고민이 더 또 고1 때보다는 고민되는 점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같이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 김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이제 저희가 우리 학생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특징 분석인데요. 첫 번째 학생은 이제 솔직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를 몰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한 가지 성향이 있으면 거기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풀리지 않으면 매달린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부족한 점으로는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하고 이제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데 예. 이런 거는 뭐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그 나이 또래가 전부 다 그런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적은 이제 3등급 되고 모의고사는 3등급 후반대인데 아무래도 목표 대학 대비 좀 성적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희망 직업이나 대학을 보면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제 장래 희망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경인교대 과학교육과와 연세대 생화학과 또는 생명공학과를 진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고 유형도 함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장단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기본적으로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지금 학생이 가장 그 강점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추론, 수직적 사고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잘 보면은 제일 부족한 거는 고정적 사고력이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강점 사고력과 그 약점 사고력을 잘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강점 사고력으로 이 분석적 사고는 굉장히 우리 학생이 꼼꼼하고 치밀하다는 거죠. 문제점을 잘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잘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정적 사고는 반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학생. 그죠? 다 잘할 수는 없고 약한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인내력이 필요하고 원리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학생이 좀 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강점 사고력과 약점 사고를 잘 보완을 하면은 잘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 학생은 생체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고 유형에서 분석적인 사고는 강한 반면에 고정적인 사고는 좀 약점으로 보인다. 그래서 생체형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 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생체형은 그 15가지 이제 학생의 사고 유형을 나눈 중에서 생체형은 이제 두 가지 면을 같이 갖고 있어요. 따뜻한 면하고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적인 면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잡하다 성격이 그런 면을 또 가질 수 있고 뭐 의사나 약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굉장히 냉철하고 절제돼 있지만 내면으로는 그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생물에 또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좀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그다음에 생명, 뭐 사람이나 동물의 애정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명 현상이나 원리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세밀한 분석을 좀 하고 싶어하고 꼼꼼하게 뜯어봐야지 좀 직성이 좀 풀리는 그런 네. 성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은 이과적인 학생이 보통 창의적 사고력이 별로 없는데 우리 학생 특이하게도 창의적 사고력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좀 틀에 박인 걸 싫어하고 좀 실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점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학생이 굉장히 좀 특이한 면이 자기 주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리더십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제 반면에 조금 보완해야 될 거는 이제 어제 뭐 상대방이 좀 강요한다든가 본인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은 좀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학습적인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이런 성격의 장단점을 좀 잘 살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그 학습이나 진로에 좀 정확한 결과를 잡아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그래서 더군다나 감정적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을 스스로 연습하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생체형이라 여러 가지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생님 이런 생체형의 특징을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성향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전하준 학생 같은 경우는 생체형의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점과 약점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역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학 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는데 어떤 과목이 제일 우리 학생이 제일 재밌죠? 생물이요. 생물. 역시, 네. 그 화학은 어때요? 화학은? 화학도 재밌긴 한데 생물이 좀 더 재밌어요. 생물이 좀 더 재밌고 물리는 좀 싫어하진 않아요? 물리는 괜찮아요?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좋아하는 편도 아니에요. 예. 성적은 어떤 게 제일 잘 나와요?
성적은 지구과학이 제일 잘 나와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네 과목 중에 잘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나오는 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학습, 개별적인 성향을 알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주로 학생이 잘 사고력을,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주요 사고력을 잘 분석하면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학생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학생 이쪽에 쭉 그래프 한번 좀 같이 보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제 학생이 뛰어난 사고력은 관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찰력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력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나 암기, 집중, 추리력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학생의 응용력하고 공간지각력은 좀 낮게 나왔는데요. 관찰력하고 수리력이 좋다. 특히 관찰력이 좋다라는 점은 학생이 어떤 원리가 있다면 세밀하게 관찰을 잘한다는 얘기고, 실험의 원리적인 특징이라든가 실험의 분석력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실험의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리력 같은 경우도 연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잠재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 학생이 응용력은 없는 건 아닌데 잠재는 되어 있는데 학습 능력에서 응용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학습 능력의 응용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응용하는 위주로 지금 학습을 해야 되겠고, 반면에 이제 공간지각력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좀 깊이 해보면은 우리 학생이 뭐 도형이라든가 기하 벡터 이런 거에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공부에 조금 집중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좀 원하는 대학이나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예. 자, 성향별로는 그러면 학습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지금 다 시간이 많고 비중이 된다면 다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전략적으로 2학년이고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 수학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자,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점하고도 일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의 학습 비중은 지금 수리, 외국어, 언어, 탐구 순으로 이런 순으로 학습 효율을 가져가는 게 학생에게 가장 맞는 학습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성향을 갖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법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학습법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학생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은 뭐냐면 분석력이에요. 분석. 예, 분석력을 활용해야 좋은 학교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숲과 나무 들어봤죠? 숲과 나무. 네. 나무를 잘 보고 숲을 잘 못 보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는 학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잘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걸 잘 보는 훈련은 첫 번째 요약하는 거, 재심을 요약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요약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런 걸 잘 못 보기 때문에 정답의 근거가 되는 키워드, 언어역이라든가 영어에서 정답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그 정답의 근거를 연습해보는 훈련하는 키워드 훈련법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학습 구조화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숲을 보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과목의 교과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례로 목차라든가 만들어 보면서 훈련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조금 보완해야 될 건 뭐냐면 지구력이 딸리는 부분이에요. 그 분석력하고 창의력은 좋은 방면에 그래서 작고 작심삼일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 개념이 안 잡힌 부분을 지구력 있게 꾸준히 학습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다 3등급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적으로 올리려면 일단은 기본 개념이 잡혀야 응용력도 길러지는 거니까 기본 개념부터 잡고 그 다음에 학생 스타일로 봐서는 지금 혼자 공부하면서 기본 개념을 잡되 인강이나 단과 학원을 통해서 학생이 지금 학습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EBS 교육방송 있죠.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원리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인강부터 잡아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학습 플랜을 짜서 이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 학생 만약에 주변에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이렇게 멘토를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멘토라는 건 정확히 학생 지금 실천력이 약하니까 학습 과제를 이렇게 줬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활용하는 게 우리 학생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이제 약점을 보완제조 학습법까지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게 이제 진학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네.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성향에 맞는 학과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전하준 학생은 지금 그 전형적으로 이과 계열의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관찰 분석하고 원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강한데요. 가장 확실하게 지금 맞는 학과는 역시 교육적으로 과학 교육이 가장 맞고요. 학과 중에서. 그다음에 2위로 생명공학을 연구할 수 있는 생명공학.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학생은 교사 교수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이 조금 더 고려해볼 만한 진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생은 창의력이 좋고 그다음에 분석력이 좋기 때문에 추천 직업으로는 가르치는 과학교사도 잘 맞고 분석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생명공학 연구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진취성이 높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뭐 국가적인 공익기관의 어떤 장이라든가 이걸 해보셔도 좋을 것 네네. 같고, 그다음에 제약 마케팅, 다국적 기업이나 큰 기업에 제약 마케팅을 하면 의외로 학생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꼭 한번 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래도 상위 순위에 학생이 힘하는 것이 있어 좀 그래도 네. 학생이 잘 알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네. 이제 대학과 좀 연결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전략을 좀 고민하셨을 텐데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 이 학생의 내신이 국영수가 한 3등급 정도가 되고요. 네, 모의고사는 국어하고 수학은 3등급 정도가 되는데 영어가 좀 5등급입니다. 그래서 좀 그 차이가 좀 크고요. 이과라 하더라도 그 수학하고 과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도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그러면 등급대는 그러니까 4등급 초중반 정도가 되고 100분위가 한 상위 28%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점수로는 인서울대학을 정시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2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잠재력을 이제 염두에 두면 성적이 이제 더 향상되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이제 특별한 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현재 점수다, 고3 때, 그러면 이제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 학생이 국어하고 수학을 3등급 맞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적성고사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5등급이라서 영어를 출제하지 않는, 영어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그런 국어하고 수학 문제만 출제되는 그런 적성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고2이기 때문에 또 적성고사 전형 만이 아니라 논술 전형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적성고사 전형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논술고사 전형에 있어서도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논술에 네.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과학은 이 학생이 이제 좋아하는데 예. 아직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올인해서 공부할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과학적으로도 논술을 대비한다면 논술 전형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적성고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비교해 보면 사실 논술고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조금 더 상위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금 적성고사 전형보다는 논술고사 전형의 대학에 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고사나 이제 적성고사 다 대학별고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정규 교육 시간에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일단 홈페이지에,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 다운받으셔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적성고사에 더 적합한
준비를 할 때 더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논술고사 전형으로 했을 때 유리할 것인지를 이렇게 본인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 6회 제한이라서 6번을 다 적성고사 전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논술고사 3번 하고 그다음에 그 적성고사를 이렇게 3번 이렇게 양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합을 2가지로 하면은 다양성에 있어서는 좋지만 두 가지 논술과 적성고사를 다 준비하면서 또 수능 최저 등급도 맞춰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좀 이렇게 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술이냐 적성이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고2 중반 그다음에 그 말에 결정을 하셔서 대학별고사를 하나로 이렇게 좀 몰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논술과 적성이 우리 학생은 좀 적합해 보인다. 비교과 활동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그 1학년이라서 네. 1학년 때 거는 아직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진로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예. 좋아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이제 그 비교과와 연결을 해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논술이나 적성 전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나요? 네. 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돼요. 없나요? 네. 예,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경인교대나 연세대나 이런 대학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인고대 교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학생들이 고1 때 입시랑 좀 떨어져 있는 그 시기에는 가고 싶은 대학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을. 그래서 경인교대 같은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입학사정관에 관한 이제 비교과가 지금 없는 상태인 데다가 수능 최저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4개 영역이 다 반영이 되고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학생은 3등급이 2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5등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만 네. 경인교대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 선생님과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진로, 이 적성을 잘 탐색을 하셔서 진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꿈의 지도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꿈이 뚜렷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입니다. 지금 적합한 직업으로 과학교사 그리고 생명과학 연구원 제약 마케터를 추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꿈의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석력과 창의력이 우수한 우리 학생은 논술고사 또는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능 성적을 향상시켜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비법으로는 제시문을 요약하고 키워드를 찾는 훈련과 학습 계획 세우기,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인강이나 EBS 강의 등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추천 학과로는 과학교육과 생명공학과 약학과를, 목표 직업으로는 과학교사, 생명공학연구원, 제약 마케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의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는데 잘 봤어요? 네. 네, 지금 자신의 적성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진로 그리고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잘 따라갈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생활부터 열심히 하셔서 한번 등급도 올려보시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하지만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TBS와 한국교육 컨설턴트 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 수시 전형의 이해와 합격 전략 등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 걸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신청 접수는 TBS 홈페이지 www.tbs.seoul.kr에서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은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와 관련해서 궁금증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 1대1 맞춤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참여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로진 상담을 오늘 좀 하게 됐는데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 꿈은 유치원 교사예요. 유치원 교사. 유치원 아이들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그 두 분 선생님 나오셨거든요. 먼저 김진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네, 안녕하세요. 예. 유치원 교사가 꿈이라는데, 네. 아이들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요. 아, 그렇구나. 잠시 뒤에 우리가 학생에게 잘 맞는 적성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네. 네. 목소리만큼은 아이들과 굉장히 융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은경 선생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함께 나누시죠? 네, 반갑고요. 그 학생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그 봉사활동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그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1학년에 66시간이나 했다고 하는데, 부모님도 혹시 같은 그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그런 직업군을 갖고 계시나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아니, 목소리만 들어서는 정말 적성이 적합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먼저 김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본 특징을 분석해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은 지금 낙천적이고 성실한 성격을 그 장점으로 뽑았는데요. 단점으로 이제 싫고 점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는데, 이제 뭐 감정 표현이 솔직한 거는 네. 예, 단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은 내신 모의고사 이제 모두 한 4등급대 후반대 정도 되고요. 희망 직업이나 학과는 이제 앞서 상담에서도 밝혔듯이 유치원 교사이고, 역시 유아교육과를 관심에 두고 있는 학생이고요. 특기사항으로는 이제 미술놀이나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적인 영역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학생은 지금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이 있는데요. 학생의 가장 뚜렷한 장점이 되는 강점이 되는 사고력은 창의적 사고력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뭐 수직적, 사실적, 고정적, 수평적, 융합적 사고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족한 거는 추론적 사고하고 분석적 사고력이 낮게 나왔는데, 요약하자면 강점 사고력은 창의적 사고고요. 약점 사고력은 분석적 사고고요. 창의적 사고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학생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고요. 그래서 표현력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나 감정이 좀 자주 바뀐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대부분 예체능하는 그런 강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고요. 네. 자, 분석적 사고는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따지는 능력인데, 그런 능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강해 줘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학생을 봤을 때는 창조형 성향이 60% 정도 섞여 있고 봉사형이 40% 섞인 그런 학생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첫 번째 학생이랑은 또 다른 유형의 그런 적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과 같이 창의형과 봉사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창조형 같은 경우는 자유분방하고 아이디어는 개성이 많기 때문에요. 상상력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의 기복이나 또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몰입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딱한 걸 좀 싫어해요. 고지식하고 이런 걸. 그래서 반복되는 거, 조직의 위계 서열 뭐 이런 걸 조금 싫어하는, 네. 여학생이라 더 싫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형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가치나 규범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걸 따라주려고 하는 그런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 성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요. 따라서 틀에 박힌 사고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나 감정이 풍부하면서도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꾸로 이제 그런 자유로운 내면적인 능력이 많이 있는데도 밖으로 이렇게 뭐 속에 있는 얘기를 툭 터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조용하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내색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내면에서는 아이디어가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그런 내면적 특징이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선생님 분석에 따른다면 사실 우리 학생이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지금 학교 생활이 조금 딱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강점인데 그런 걸 또 고쳐주면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학생. 예,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학생의 학습 성향을 알면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예, 지금 학생이 제일 높은 거 보이죠? 그래프가 뭐가 되죠? 언어력이죠. 언어력이 학생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대학도 잘 갈 수 있고 이제 학생이 이건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 돼요. 영어라든가 언어 이런 감각이 좋게 타고났고요. 그런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관찰력, 상대방의 어떤 기분이라든가 감정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응용력도, 지금은 아직 학습 부분이 채워주질 않아서 어렵게만 느껴지면 응용력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리고 반면에 논리 수리력은 좀 부족해요. 그걸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성향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학생의 성향을 종합해 봤을 때 유아교육과 문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문과에 몸담고 있지만 사실은 예체능 성향이 조금 더 많은, 예체능 성향이 조금 더 많은 학생인데 뭐 혼란스러워하지는 마세요. 새로운 예체능 계열의 진로 선택이 열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학생.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흥미롭게도 예체능 계열이 적성에 더 맞는 것으로 나왔는데 문과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예체능적인 성향이 많은 학생으로 선생님께서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도 잘 이해하고 있나요? 네. 네, 앞서 보니까 뭐 미술 활동도 그렇고 피아노 연주도 그렇고 음악 활동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이 좀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예.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공부법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학생이 성적이 지금은 목표 대비 조금 낮은 편이지만 일단 전략 과목을 하나 설정해서, 특히 영어를요, 잘할 수 있거든요. 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영어 안에서 학생 같은 유형은 일단 문법 문제에 약할 수 있고요. 추론형 문제에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모아서 일단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물론 영어 단어나 문장 외우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그렇게 맞춰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서 잘 될 때도 안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될 과제량을 꾸준히 설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가 중요해요. 기초가 되어야지 수능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 공부 복습 잘 하시고 EBS 교재 잘 활용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인강이라는 게 좋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인강이라는 거는 반복 학습, 복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생한테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한테 마지막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법에서 중요한 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학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있는 데서는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니까 학생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과목이든 전략적으로 학습법이든 이런 거는 주위 뭐 멘토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봐서 정기적으로 1대1로 물어보시고, 좀 과목별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런 식으로 1대1 지도를 꾸준히 받는 게 학생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꼭 해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형 학생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관심 있는 부분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자신을 가지고 학습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진학과 연결을 좀 시키려면 이제 학과 직업을 좀 추천해 주셔야 될 텐데 어떤 게 어울릴까요, 우리 학생한테는? 네. 일단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학과나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은 그 문과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체능 성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과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성적을 한번 보면서 예능 쪽 진로를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천 직업으로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음악 강사, 그러니까 얘기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강사, 그리고
호텔 종사자는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은근히 잘 맞을 수 있어요. 학생은 전혀 생각을 안 했겠지만 왜 호텔 종사자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학생의 예의나 매너를 가지고 대할 수도 있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섬기는 일이니까 그런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유치원 교사도 잘 맞아요. 왜냐하면 예체능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딱 예. 초중고 교사는 또 좀 다른 문제예요. 학습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스트레스가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강사나 호텔 종사자, 유치원 교사 따라서 학과는 음악 교육과 호텔 경영학과 그다음에 유아교육과가 네. 맞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선생님께서 음악과 관련된 일, 호텔과 관련된 일을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로 좀 연결해야 될 텐데 최영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자료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선 이 학생이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부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이제 내신은 한 3, 4등급 정도 되고요. 수능도 4, 5등급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의 그 어떤 우위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봉사활동에서 좀 두드러진 게 한 그 1년 동안에 한 66시간을 지속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계속 방문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조교사 역할을 한 것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전공과 적합한 그런 비교과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아교육과를 그럼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만약에 이제 희망을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범위의 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아마 그 학생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자신의 위치를 이제 지금 모의고사나 이제 내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대학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그것도 네.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지원 가능한가 이제 이것을 좀 이제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정시로 이 학생의 그 정시로 갈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삼고 또 내신도 그 기준으로 내신과 같이 이제 살펴보았을 때는 유아교육이 있는 그 대학 중에서는 경기대라든지 을지대 성남이라든지 건대 글로컬 캠퍼스 그다음에 이제 호텔 경영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호텔 경영은 경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의 지금 현재 고3의 학생으로 고3이고 만약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이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학생은 지금 고3이 아니고 네. 고2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높은 대학을 이 학생이 이제 고2 때 얼마나 이제 내신을 향상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권의 이제 대학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만을 이제 또 지원을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성적대 애들은 또 적성고사 전형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은 사실은 그 준비해야 될 서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학생의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제 현재 보면서 그러면 2학년 때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예. 좀 살펴보았거든요.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신을 그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꾸준히 향상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지금 현재 내신은 이제 3등급부터 출발했다면 2등급대로 이제 진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만 그 올인했을 때 이제 실패했을 때 이제 그 실패할 그런 가능성도 이제 대비를 해서 수능 최저 등급에서 이제 그 정시로 갈 경우에는 국영수사탐을 다 잘해야 되지만 수능 최저 등급으로 수시를 지원할 때는 그 2과목 정도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수능 최저 등급까지 그거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국어 영어라든지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조합으로 그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봉사 시간은 이제 아마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2학년 때도 아마 이 학생이 꾸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관련해서 그냥 독서 활동을 좀 보강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내사항이 사실 없어서
교내상도 이제 다양한 이제 교내상, 그 성적으로 받는 교내상도 있지만 어떤 그 학교의 그 활동을 잘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교내상도 좀 추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면 더 좋고, 만약에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동아리 부장이나 이런 거를 못한다면 그 학급에서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방과 후 수업 그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도 잘 참여하셔서 그 활동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나요, 우리 학생?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염두에 두고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부터 그러면 선생님 말씀 좀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학생이 진학 전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좀 김진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자, 우리 학생은 현재 정확한 진로 목표를 잡으면은 정확하게 올려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아직 자신감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현재 수준에서 좀 더 목표 대학이나 학과를 올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창의적 잠재력이 많이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서 전략적인 과목에 투자해서 학습적인 성적을 올리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목표로 저희가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안해 드렸으니까 네. 방송 끝난 다음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 진로와 진학에 대한 상담, 김진 선생님과 최윤경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꿈의 지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력과 창의력, 사고력이 좀 강점인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꿈의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의력과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많은 우리 학생은 진학을 위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으로 먼저 내신 성적을 한 등급 이상 향상시켜야 하고,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 역시 보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비법으로는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세워 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학교 공부, 인강 등을 활용해 기본 개념부터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공부 습관을 위해 선생님에게 1대1로 학습법을 지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학과로는 음악교육과, 호텔경영학과, 유아교육과를, 목표 직업으로는 음악 강사, 호텔 종사자, 유치원 교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을 모두 마쳐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다양한 상담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대1로 맞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많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김진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해서
빨리 받으면 좋다라는 말도 있고 오히려 너무 좀 진로 조급증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선생님 언제 받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할까요? 네, 그러실 수 있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먼저는 학생 자체의 성향이 언제 발현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의 성향은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정확하게 잘하고 좋아하는 우리 몸에 DNA가 있듯이 성향 자체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게 그 시기니까 한번 기초적인 거, 굵직한 방향만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성향이 본격적으로 고정화되는 데가 시기가 있는데 언제냐면 사춘기가 끝난 시절입니다. 주로 중3에서 고1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그때는 문이과 시기를 결정하는 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시 전략이나 짜야 되는 시기니까 그때는 반드시 확인 차원에서 받아두셔야 큰 인생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 없이 네. 전략적으로 가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요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 있는데요. 사실 서류 준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쓴 자기소개서 때문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 최영 교수님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학생들이 안 써봐서 그런데, 그걸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첨삭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좋은 그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처음에는 엉성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첨삭하는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자기소개서를 이제 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대견하고 뿌듯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자기가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 학교생활기록부, 본인의 그 학교생활기록부랑 같이 맞춰보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활동한 그 진로 포트폴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그 자기소개에서 묻는 그런 내용에 이제 답을 써 나가기 시작하는데 구체적이고 경험을 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쓰지 말고 그다음에 뭐 잘할 것이다 뭐 그 희망한다 이런 내용 말고 예. 실제로 느낀 점을 적어 나가다 보면 훌륭한 정말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또 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미래를 밝혀주는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공부하는데 점수나 성적 때문에 자신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는 조금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우리 학생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나의 꿈의 지도를 나의 적성에 맞는 이 꿈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게시판에 신청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 탐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해주신 김진 선생님 그리고 최은경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 이 시간은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만점으로 가는 수학 공략법을 주제로 공부의 비법 마련하겠습니다. 모의 수능 치른 이후에 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고민 많은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내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수학 공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